왜 굳이 이 직업을 하려고 하는지. 안녕하세요, 론 나입니다. 안녕. 오늘 뭐 하기로 했죠? 패션 디자이너가 되는 방법. 디자이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의류 디자이너, 옷을 디자인하는 사람이죠. 크게 두 분류로 나누자면은 회사에 소속된 디자이너,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한 디자인, 요 두 부류가 있는데, 후자는 저는 경험이 없잖아요. 친한 친구 중에 브랜드를 런칭한 친구가 있어요. 조만간 그 친구를 모시고 준비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야는 월급쟁이. 디자인 쪽은 그나마 학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자유로운 편이에요. 2년제 전문대라든지 4년제 대학이라든지 패션 관련 교육기관, 보통 한 3년제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런 기관을 나오든 크게 구애를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학교마다 약간 이미지는 있는 것 같아요. 일을 잘하는 것과 성적수는 좀 별개의 문제라서 너무 모범생이지 않을까, 뭐 약간 이런 편견 살짝 있을 수 있고, S모드 출신이랑 사디 출신은 업계에 많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일반 대학교보다 이런 전문 학교 출신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리고 경험상으로 조금 더 믿음이 가는 게, 우리나라에서 보통 2년제 대학이나 4년제 대학 의류학과를 가보면 우리나라 교육 특성상 성적을 맞춰 오신 분들이 다수 존재를 해요. 그런 분들보다는 애초에 스타트 자체가 이분들은 정말로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서 전문 학교를 입학하신 거란 말이에요. 의지도 남다르고 실력적인 면에서 좀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 듣고 계신 분들이 이제 학생이라면 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떠한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 약간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100% 수능 점수만으로 들어가는 의류 학과가 있고, 수능 점수 플러스 실기를 보는 의상 디자인과. 지금 본인이 고2나 뭐 고3인데 갑자기 디자인을 하고 싶다, 실기가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럴 때는 실기를 안 보고 수능만으로 갈 수 있는 대학교에 있는 학과를 고르는 게 편리하겠죠. 그리고 꼭 의상학과나 의류학과를 나와야만 디자이너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신입을 뽑을 때 미술 전공하신 분들도 지원하시기도 하시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도 지원을 가끔 하세요.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분이 얼마나 디자이너로서의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하기 때문에 학과라든지,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 학과 성적이라든지 크게 보지 않는 편이에요.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대기업에 공채로 입사를 할 때는 학교의 학점이 어느 정도 중요할 수 있는데, 나머지 회사들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대학교 가기 위해서 그림이 꼭 필수는 아니에요. 실기 자체를 안 보는 학과가 반이니까. 저도 실기를 안 보는 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약간 미술에 소질은 있었죠. 미술 학원 같은 데는 꾸준히 다녔었고, 어차피 학과에 들어가면은 드로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문적인 그림을 그리지는 않지만 일러스트라고 하는 옷을 입고 있는 모델 그리잖아요. 그런 수업도 있고, 디자이너 브랜드에 취직을 하게 되면은 카달로그나 아니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일러스트를 그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디자이너는 옷을 그리고 이 옷을 실제로 만들어 주시는 분들은 따로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작업지시서라고 해서 디자이너가 옷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예전에는 손으로 많이 했는데 요새는 컴퓨터로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미술에 대한 스킬은 기본적인 정도만 할 줄 안다면 상관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유학을 준비한다든지 내 브랜드를 런칭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든지 패션 관련된 그림 쪽에 직업을 가지고 싶다 할 때는 본인이 스킬을 쌓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학비가 다르죠? 저는 4년제를 입학하긴 했지만 2년까지만 다니고 중퇴를 했어요. 그래서 4년 커리큘럼을 정확히 모르고 주워 들은 거 정도로만 아는데, 우리나라는 의류 디자인에 관련된 학과를 들어갈 때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만 하다가 옷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상태에서 입학을 할 수가 있어요. 다 기초부터 알려줘요, 학교에서. 의류학, 의복사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직물 짜는 법에 대한 것도 한 클래스 듣고, 일러스트 그리는 것도 한 클래스 듣고, 옷 만드는 법, 평면 패턴, 기초 재봉술까지 두루두루 배웠던 것 같아요. 1, 2학년 동안.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3학년 되면서부터 입체 패턴 배우기 시작하고, 4학년 되면 이제 졸작하냐 받고 약간 이런 커리큘럼을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영국에 있는 세인 마틴이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이건 영국 학교만 해당되는 거예요. 들어갈 때 이미 반은 디자이너여야 돼요.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는 1도 안 알려주고, 드로잉 수업 같은 것도 당연히 없고요. 그냥 들어가서 처음부터 어떠한 주제에 대한 옷을 디자인하고 만드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을 해요. 학생들끼리 계속 경쟁 구도고, 철학에 관련되고, 디자이너로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치마 수업이 좀 따로 있고, 그리고 이미 인터뷰를 할 때 본인의 컨셉이라든지 어떤 옷을 디자인하고 싶은지 약간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 때문에 좀 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서, 영국에 있는 디자인 학교들은 입학하기 전에 파운데이션 코스를 꼭 거쳐야 돼요. 파운데이션 코스 1년 동안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4년 동안 가르쳐 주는 거를 다 가르쳐 줘요.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2년밖에 안 다녔지만 속도가 좀 더디
더디다고 느꼈거든요. 오전 수업만 있는 날도 있고 안 가는 날도 있고 너무 수업이 널널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 비는 시간 동안 뭔가 막 과제를 해야 될 만큼 막 과제가 많은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시간을 허투루 쓰지? 전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서 학교 다니면서도 개인적으로 패션 학원들을 따로 또 다녔었어요. 계속 디자이너라는 게 본인이 디자인할 수 있는 그릇 자체를 넓히고 보는 눈높이를 높여야지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가 있는데 학생 때 그거를 최대한 좀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물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 그릇이 계속 커지고 깊이가 계속 깊어지긴 하지만 모든 거를 이제 빨리 흡수할 수 있는 나이가 이제 20대다 보니까 그렇잖아. 20대에 내가 아는 세상은 내 주변의 친구들이 다잖아요. 학교와 학교 앞에 그 술집들이 전부고 그러다 보니까 내 친구들이 실력이 뛰어나고 잘나면 내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내 친구들이 매일 학교 앞에서 그냥 술 먹고 놀기 바쁜 친구들이면은 지금 사는 모습으로도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학의 가장 큰 장점을 학교보다는 모이는 학생의 어떤 퀄리티라고 얘기를 해도 되나요? 부모님과 계속 같이 살다가 그 먼 곳에서 유학을 하겠다고 결심한 것 자체가 물론 이건 사정상 다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금 다른 의지치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TV에서 경쟁 프로그램 나오면은 보는 우리도 느끼잖아요. 오디션 때 봤던 그 사람의 모습이랑 콜라보도 하고 1대1 경쟁도 하고 뭐 이러면서 파이널 무대에 올라왔을 때 모습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단기간에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런 경쟁 시스템을 3, 4년 동안 계속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이게 차이가 커지겠어요. 디자이너로서 저 같은 체형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 취직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문제죠. 체형을 보고 사람을 뽑으면 안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의류 회사들도 사정이 좋아서 디자인실 내에 피팅 모델분이 상주를 하시는 경우가 많았대요. 아니면 항상 불러서 피팅을 보거나 IMF 이후에 회사의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디자인실의 막내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질적으로 관행이 내려와서 사실 지금은 피팅 모델을 쓰는 디자인실도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통 신입을 뽑을 때 저처럼 과체중이거나 이런 분들을 웬만하면 잘 안 뽑죠. 제가 신입으로 들어갈 때는 사실 더 심했고 어쨌든 학교를 외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입사가 됐다고 믿고 있고 중간에 저는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이런 큰 회사들을 다 거쳤는데 그런 회사들을 약간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도 제 이력서에 그런 게 있어서 좀 쉽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런 회사들을 굳이 안 가실 거면 저는 큰 차이는 그렇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답을 드리자면 저는 사실 적극적으로 말리거든요. 왜 굳이 이 직업을 하려고 하는지,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직업군 자체가 굉장히 소비지향적이고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디자이너로서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월급이라는 게 높지가 않아요. 경력이 한 15년 정도 뭐 지나가서 한 40대가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은 되는데 디자이너의 생명이 또 굉장히 짧아요. 일부에서는 뭐 50대 초반까지도 일을 하시기도 하는데 보통은 40대 중반을 넘기기가 조금 힘들고 생각해보면 제가 40대 중반이네요. 디자이너란 직군 자체가 본인의 눈높이를 계속 높여나가는 직업이잖아요. 눈높이가 낮았던 사람도 이 직군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면은 평균적인 사람보다는 무조건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매일 보는 것들이 좋은 옷, 좋은 장소, 좋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본인의 것들을 구입을 할 때 이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서 구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수입 브랜드 자꾸 찾게 되고 똑같아 보이는 흰색 셔츠도 더 비싼 돈 주고 좋은 옷 구입할 수밖에 없고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나가는 돈이 많은 직업군인 거예요. 본인의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더 심해요. 물론 요즘은 국가보조금도 많이 나오고 시작은 할 수 있어요. 어쨌든 다 빚이고 패션 산업이라는 게 예전부터 통상적으로 디자이너로서 자기 이름을 걸고 런칭을 하려면 패션쇼라는 걸 했었어야 되고 본인의 매장을 어딘가에는 또 오픈을 해야 되고 그게 작은 사무실이 될지언정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달 나가는 돈이 있고 크게 목돈 나가는 게 있고 쇼를 한 번 한다고 내 이름이 언론에 언급이 되고 크게 뜨리는 보장 없어요. 보통은 런칭을 해도 한두 시즌 세일즈 없이 버텨야 되는 거고 내가 체력이 좋아서 버틸 수 있는 게 아니고 다 돈이란 말이에요.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성공하셨던 기성 디자이너 분들도 다 부모님들이 건물 한 채씩 팔아가면서 뒷바라지를 했기 때문에 본인의 브랜드를 세울 수 있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아먹는 분들이 99%고 좀 굉장히 힘든 직업이고 그래서 저는 애초에 좀 잔인하게 얘기를 하자면 집에 금전적인 여유가 없으면 디자이너 하지 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편이고 요새는 좀 길이 열려 있죠. 과일 티셔츠에 프린트해서
김신혜 과외 티셔츠, 맨투맨 이런 작은 아이템도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작게 해서 아이디어만 좋다면 본인의 패션쇼를 굳이 안 해도 오프라인에 샵을 오픈하지 않아도 인스타 같은 SNS를 통해서 본인의 브랜드를 홍보를 하고 조금씩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SNS는 전 세계 통용되는 플랫폼이잖아요. 전 세계 인구가 다 내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포텐셜은 확실히 열려 있고 회사에 취직해서 디자이너가 되겠다. 뭐 안 사면 돼요. 남들처럼 안 입고 안 쓰고 그냥 버티기 하면 되는데 저는 아니지만 디자이너들은 옷에 신경을 엄청 많이 쓴단 말이에요. 회사원들이 한 달에 들어가는 의류비로는 상상하지 못할 금액을 쓰거든요. 그래서 많은 디자이너들이 빚더미에 올라앉기도 하고 주변에서 다 엄청 화려한 옷들을 입고 다니는데 나는 옷을 안 사고 실력에만 매진해서 버틸 수 있다. 이런 정신력을 갖고 있다. 그럼 도전해 볼 수 있고 나는 그냥 보통 사람 정도다. 다이어트를 해도 3일 이상 하기가 힘들고 친구가 옆에서 이쁜 거 살 때 나 충동구매 참기 힘들다. 이런 성격이면 사실 좀 전 비추드려요. 일단은 좋은 옷을 보려면 비싼 매장을 많이 가봐야 되는데 옷을 파시는 분들도 애티튜드가 다 친절하게 해주시긴 하지만 우리 다 느끼잖아요. 그 고자세를 얼굴에 뭐 철판 깔고 다녀야죠. 좋은 옷들 드레스룸에서라도 입어보고 만져보고 경험해야 되고 편의시장 같은 데는 조금 더 자유로우니까 그런 데서도 많이 경험해 볼 수가 있고 디자인력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디자인력이라고 하면은 취향 혹은 안목 높다고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본인이 가진 어떤 취향을 대중들에게 거부감 없이 소개를 해주고 리딩 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장의 흐름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대중들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가 이런 거를 읽을 수 있는 시야도 좀 넓히는 게 중요하고 취향과 안목과 약간 넓은 시야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디자인도 늘죠. 그림 실력이랑 마찬가지로 많이 할수록 늘고 많이 볼수록 늘고 많이 경험할수록 늡니다. 갓 졸업한 25살 청년과 40살 아저씨가 실력이 같다고 그러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뭐 디자이너를 꿈꾸시는 분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 옷을 좋아하시죠. 어떠한 이유에서건 옷을 좋아하는 거랑 옷을 디자인하는 거는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막상 이쁜 옷을 디자인하라고 종이를 내밀었을 때는 갭이 상당히 커서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때부터 옷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 안 하고 옷 그림 굉장히 많이 그렸었거든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어서 그냥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이쁜 옷, 잡지에서 보이는 옷들 따라 그리거나 많이 했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보태서 시야를 약간 넓힌다고 해야 되나? 그런 방법으로는 예를 들면 셔츠 한 장이라고 해도 잡지에서 멋지게 찍어놓은 셔츠를 따라 그리는 거랑 실물을 내 앞에 갖다 놓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그리는 거는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기본적인 옷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디테일이 숨어 있는지 구석구석 살펴보면서 따라 그린다든지 그 옷을 분해를 해서 본다든지 약간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학생 때 만약에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뭐 방학 때라든가 복장학원 같은데 한 달 수업 이런 것들 미리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아요. 잡지책도 열심히 좀 봐놔야 되겠죠. 다방면으로 디자이너들 공부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하고 내가 전체를 읽을 수는 없겠지만 자라오면서 느꼈던 패션의 흐름에 대해서도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뭐 본격적인 공부는 학교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기초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깊게보다는 넓게 많이 알아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의 그릇의 사이즈를 넓히는 작업? 회사에 면접 보러 가시는 분들한테 면접 팁을 드리자면은 깨끗하게 작성된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거 중요한데 그날 입은 옷차림이 사실은 반이에요. 포트폴리오를 보기 전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이쁜 옷을 디자인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점이 되는 게 본인을 꾸민 어떤 이런 센스다 보니까 평소에 옷 입는 거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인터뷰를 하러 갈 때 그 브랜드의 옷을 입는 게 사실은 가장 좋고 그 브랜드와 관련된 상위 호환 버전의 옷을 입고 가면 사실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헤지스의 면접을 보러 가. 그럼 헤지스 옷을 입고 가면은 가장 무난. 얘 평소에 입고 다니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우리 옷으로 일부러 사서 면접을 보러 왔어요. 그럼 이런 기특한 플러스 알파 점수도 있을 거고 상위 호환이라는 게 폴로를 입고 가면 절대 안 돼. 헤지스가 참고할 만한 외국 브랜드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엔지니어 가먼츠라든지 뭐 나이젤 카본이라든지 이 브랜드와 약간 디자인의 결이 비슷한 브랜드의 옷을 입고 가면은 면접에서 착장 점수로는 거의 만점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니실 때 쓸데없는데 이제 돈을 쓰시는 것보다는 잘 저축을 해놨다가 면접 때 약간
좋은 옷 구입하시는데 쓰는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졸작이 뭔가 나를 평가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인 것 같고, 졸작에서 1등에서 막 피날레 장식하고 이런 게 엄청 중요하지만 사실 그거 1도 소용이 없거든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졸작을 찍어놓은 그 포트폴리오를 보고 나는 만족스러웠던 적이 한 번도 없어. 너무 실생활과 관련되지 않은 이 디자인이 이 브랜드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녹여낼지를 내가 링크를 못 시키겠는 거예요. 이건 좀 약간 이미 전공을 하신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실 때도 졸작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하시기보다는 베스트는 내가 지원하고 싶은 브랜드에 맞춘 맞춤형 포트폴리오고, 보통 여러 브랜드를 지원하잖아요. 여러 개의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웃도어 브랜드에 입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브랜드마다의 색깔을 맞추지 못하지만 아웃도어에 관련된 실생활의 옷과 관련된 디자인한 능력을 보여주는 포트폴리오가 좀 더 면접 때는 플러스 점수로 작용할 수가 있다. 전공자가 아니면은 그분의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전혀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신미안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포트폴리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직접 그림을 그리든 내가 원하는 이미지들을 조합해서 콜라주를 하거나, 어쨌든 내가 이 정도의 신미안을 가지고 있고 내가 좋아하는 옷의 결은 이런 결이고 내가 옷을 만들면은 요 정도 작품이 나온다,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일종의 포트폴리오 준비를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없으면 사실 전공자가 아니면은 어디에 입사하시기가 좀 힘드실 것 같고, 학생 때 인맥을 쌓기가 좀 힘들긴 하지만 패션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서 현직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과 뭔가 커넥션을 만들 수 있다면은 인맥을 쌓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을 드려요.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전에 현업에 대한 현실을 알고 내가 맞닥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런 마음가짐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실을 대입을 해서 비교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인맥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입사를 할 때나 나중에 이직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론 1순위는 본인의 실력입니다만 패션에는 또 인맥도 굉장히 중요해요. 웬만하면 내가 아는 사람 끌어주고 싶고,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똑같아요. 근데 패션 관련 카페는 패션 종사자들이 많이 계시다기보다는 일반인들이 많기 때문에 카페의 흐름에 너무 휘둘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대중들의 취향이 어느 선에 있고 어떠한 아이템들을 좋아하는지 이런 걸 읽는 정도로만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패션업에 실질적으로 종사를 하지 않고 그냥 패션에 약간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유튜버라든지 인플루언서들. 큰 영향을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고하는 정도. 그분들이 가이드해주는 것들이 정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의 말을 맹신하고 따라가는 거는 조금 좋지 않다.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인데 하여튼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론나 채널 구독. 오늘 간단하게 디자이너가 되고 싶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두서없이 해봤는데, 얘기할 거는 좀 많이 준비를 해왔었는데 얘기를 다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또 카메라 앞이라서 긴장도 되고, 모자른 얘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번에 약간 심화학습 느낌으로 답변을 준비해 보도록 하고요.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론나였습니다. 안녕.